스루프타임즈 2022년 12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성탄절이라고 역사 기록으로 남길 만한 그런 내용들이 뭐 별로 없을까 했는데 역시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생존에 필요한 뉴스들을 편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네요. 스루프타임즈는 생존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 및 국가의 이익에 대한 것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관점에서 그 역사 기록으로서 어떤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스루프타임즈도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일도 근하신년 꼭 뭐 제가 그 하나은행을 그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하자면은 거래하는 은행이 하나은행이다 보니까 완큐라고 그러는데 내년이 뭐 토끼해고 그런데 어제 그 소개한 내용이 요 위에까지인데요. 오늘 하나 그 말을 좀 덧붙여 봤습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뭐 양적으로만 따져가지고 뭐 경제 GDP가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하지만 질이라는 게 사실 어떤 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ISO 품질 환경 심사원 활동도 단연간 좀 했기 때문에 퀄리티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퀄리티는 어떤 뭐 시스템을 지켰다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퀄리티는 그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으로 기업의 어떤 시스템을 심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독특하게 해서 그런지 뭐 인기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남기고 싶어요. 삶의 질은 시스템적 관점에서 스루프 즉 수익 창출을 수익을 창출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게 퀄리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년이 토끼해인데요. 토끼의 번식력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25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YTN 김철희 기자가 명동 성당에서 그 방송한 내용을 캡처한 건데요. 일상회복 첫 성탄절 미사 다름 인정하고 더 높은 가치 새기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의미 있는 그 메시지 같습니다. 정순택 대주교가 강론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더 높고 깊은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기자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 YTN 뉴스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볼 때마다 한 가지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카톨릭 세력이 있고 기독교 카톨릭 쪽에서는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를 대표할 성탄절 메시지 취재에도 같이 좀 하면 어디 덧나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 번도 그 갈등 해소도라는 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 B가 자신의 입장이라면은 C 상대방 약간 그 흐리게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줄 역량 자체가 없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그 정치권만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에도 여야 대립이 그 심각하고 그런 상황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나이가 되더라도 젊었을 때 시절에 군사 독재 정권 속에서 살았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나이가 들어서도 그때 형성된 사고방식이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좀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어쩌면 논리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긴 화살 같은 연결고리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그 인생의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 필요 조건이 있을 거고 그것을 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그 원하는 욕구를 그 채워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가 그 갈등 구조를 그 만드는 거를 뭐 심각하게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는 얘기로 그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 같긴 한데, 이재명이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데, 똑똑한 놈이라고는 얘기 안 했겠죠. 그 이재명이가 똑똑한 놈인데 지금 윤석열이가 갈구는 대로 그 당할 만큼 그렇게 그 증거를 남겼겠느냐. 윤석열이가 너무 그 이재명이를 못 살게 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또는 성남시장 할 때 뭐 특혜를 보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저는 그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 지나가는데 그걸 길거리에서 떠들고 그러는 그 할마시가 그렇게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시민 대중들 사이에서도 여야 대립, 이 좌우 갈등이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그 여성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 거부감 뭐 이런 거는 윤석열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좀 빠지고 싶어서 그런 거를 비유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로 간에 상대방을 그렇게 그 생각할 아양이라든가 여유가 없다면 스스로도 네가 생각해봐라,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생각해봐라. 필요와 그 욕구, 그 사이에 있는 차이가 뭔지 그렇게 해서 선택을 좀 해봐라. 골이라고 얘기했죠. 골이라고 하면은 좀 골을 선택해 보는 것이 생존에 합리적일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강론하시는 그 신부 그 대주교 입장에서는 말은 이런 얘기는 잘 할 수 있어요. 그건 절에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높고 깊은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들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화두만 던지면 그분들은 끝이에요. 근데 피부로 그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구체적으로 더 높고 깊은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하나 샘플로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는 없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참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실전적인 삶 속에서 말하자면은 그 아주 그 치고받고 험난한 그 인생 삶 속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사제라고 볼까요? 또 뭐 목사든 현실적인 실존적인 삶을 경험해 봤냐 하면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비유를 들어서는 얘기를 못하는 수준 아닐까, 그런 또 생각도 들어갑니다. 서론이 좀 너무 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 조건과 욕구 사이의 차이점을 생각해서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하더라도 네 자신의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생존 우선순위가 뭔지를 선택을 해봐라. 이런 저도 뭐 조금은 약간 철학적인 화두를 던지면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전 민감한 미 유럽도 엄지척 현대차 그룹 전기차 세계에 휩쓸었다.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별 스토리라는 데서 오늘 뉴스를 냈는데요. 아이오닉5 등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안전보험협회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았다 하는, 그리고 뭐 그 전용 플랫폼이란 게 GMP라고 그러는데 글로벌 모듈라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정성 덕분에 이런 안전 등급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한 이 베이스 대한 그런 거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기 배터리 차가 밑바닥에 많은 양의 배터리를 장착하기 때문에 이 차고의 높이가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기차는 울퉁불퉁한 그런 데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아주 도로가 평준한 데서 운영하는 그런 차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죠. 영국의 순학은 노숙자에게 사업에서 일하는지 묻는다. 25일자 영국의 순학 이 수상이 노숙자 센터에서 음식을 배급하면서 노숙자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노숙자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일단은 요 음식을 바꾸서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전 노숙자예요. 저는 사실 노숙자입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영상을 노동당이 보고서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순학을 참 접촉이 두절되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참 현실을 모르는 순학충 수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로이터에서. 순학은 지난 10월 영국 총리직에 오르면서 다우닝가 10번지에서 가장 부유한 거주자가 되었다. 이 사람이 이제 인도계인데, 인도에서도 사실 부자로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식민지에서 돈을 번 그런 귀족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 귀족, 친일파겠죠. 그러면은 지금 인도에서는 아주 거부를 당하는 그런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하고 그건 좌파의 어떤 프로파간다에 다들 그래서 그런진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죠. 캘리포니아 쪽에서 뭐 공부를 했대는데, 밑바닥 인생을 살아본 인생이 없으니까 노숙자한테 당신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노숙자 쉼터에서 이게 무료 급식을 배급받는 사람한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는 게 깝깝하다는 얘기를 은근히 로이터가 전하면서, 아마 로이터도 영국계 언론 매체죠. 장소 및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질문 대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만원 ICU, 이게 뭐 무슨 뭐의 약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료에 관한 그런 어떤 조직체겠죠. 붐비는 화장장, 코비드가 차이나타운을 휩쓸고 있다. AP 강닭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중국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정책을 풀면서 다시 우리나라가 많이 겪었던 이 확산되는 것을 지금 하면서 사망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편인데 이제 부인이 죽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족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장면이 있고, 화장장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 이게 이제 간편식 상복을 입은 거겠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건이 폭발하면서 중국의 낮은 코비드 사망자 수는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다. 뉴욕 타임즈. 베이징발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자관 이 하도 화장 처리를 해야 될 사망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줄 서서 쭉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고, 또 카바 메시지에는 중국 폭발적 코비드-19 발생과 씨름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 파이타임즈라는 데서 1830번째 어떤 유튜브 내용인데요. 두 개의 권력이 충돌 중인 중국이라는 제목하에 리거창 총리가 내년 2월 달에 임기 만료고, 이번 당 대회에서 리거창 총리 후임으로 리창이라는 한자는 같더라고요. 가운데 자만 빼놓고. 이게 이제 시진핑 아주 측근이죠. 우리로 따지면 똘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아직까지 자기가 임기가 시작을 안 했는데 왜 끼어들었느냐, 뭐 이런 거가 문제가 돼서 지금 중국 내에서 혼선이 있다. 리거창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기 중이니까 코로나 폐쇄를 풀면서 어떻게 행정명령들을 하는데, 이 리창이라는 사람은 상하이 쪽에 어떤 이 당석이 크고 제일 높은 자리를 했는데, 전국적인 이 행정 경험은 리거창만큼은 없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일어난다 하는데, 그게 권력이 충돌한다는 식으로 파이타임즈에서는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코비드 정책 창구 혼선 정도가 적절한 제목이 아닐까. 너무 제목을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시선을 끌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카피라이트를 만드는지는 몰라도, 조금 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지식적이고 좀 상식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제목을 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인민들이 원해서 A4 항의 백지 시위를 해가지고 봉쇄 정책을 푼 결과는 인민의 책임이라는 논조로 국영 언론은 몰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뉴스도 이미 중국 방송에서 나왔고요. 따라서 시진핑은 책임 면제를 의도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 역할을 리창 후임 총리가 임기 되기 전에 과잉 충성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차라리 제가 이 방송의 진행자였다면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방송에 대해서 꼭 비판이라기보다는 관점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의 어떤 차이겠죠. 아까 이 카톨릭 대주교가 얘기했듯이 다름을 인정하고 라는 거라면은 이건 비판이라기보다도 다른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제가 좀 보는 어떤 네이버 TV에 예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말하자면은 뭐 제목이 뭐였는지, 동심파괴라는 방송인데, 고대 카자흐스탄 신화에서도 예언 같은 얘기들이 있었고,
최근에 그 뭐 K-팝 뭐 전 세계 뭐 유행인데 한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 거를 전 세계를 해본들 또 뭐 그런 거 해본들 옛날에는 그 공산권이나 이 중동권에 안 들어갔는데 이 코쟁이들 그 예를 들어서 비틀즈라든지 아니면 미국 뭐 그런 가수들이 해가지고 그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전 세계 미국 문화를 띄우는데 잘 안 들어갔다 이게요. 그런데 케이팝은 동양적으로 생겼는데 사실 간단하고 미국식으로 사실 박진영이도 다 미국에서 배워왔죠. 그게 뭐 국적 없는 게 아니고 케이팝이라고 그래서 붙였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열광하는데 아랍권에서도 유행하고 그다음에 유럽권에서도 유행하고 뭐 아프리카까지도 그렇고 공산세계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의 문화 전략에 케이팝을 현재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케이팝이라는 게 영원히 그 우리나라 케이팝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뭐 JFA 얘기도 있고 YG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K-팝이 뭐 당분간 유행으로 갈 것 같고요. 덕분에 한국인들이 어디 전 세계 여행을 하더라도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다들 이쁜 언니들이 좋아라 하고 그런 유튜브 뉴스들을 방송들을 또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는 뭐 태국이 뜰 수 있다. 뭐 그런 예측 같은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언의 문제에 있어서 양안 문제가 생긴 후에 내년에 30년 뒤에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대만 문제가 좀 오래 갈 거다. 뭐 그런 얘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 망한다 하는 그런 그 돌에 그런 글자가 새겨진 것도 있는데 뭐 자관 이런 거를 좀 소개하면서 이런 게 사실은 어떤 그 특정 세력이 사회를 혼란시키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거로 해석을 합니다라고 방송은 그 소개를 하고 있고요. 덩달아서가 아니고 더불어서 그 양쯔강의 그 이 물이 마르는 현상, 그 다음에 황하도 마르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말하자면 환경을 인공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당한다. 이런 것도 이 문제고요. 한마디로 그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반도체라는 게 물이 엄청 필요한데 뭐 반도체 강국이 된다 어쩐다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헛거다 하는 얘기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에 빠지지 않아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테마를 가지고 쭉 그 관련 내용들을 소개한 거를 나름대로 기록으로 좀 남겨봤습니다. 자관 이 출생 인구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세 뭐 이렇게 증가하고 중국도 이렇게 그 슬슬 고령화돼 가고 꼬꾸라지고 있다. 뭐 이런 그 예측 같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형 전투기 미납금 일부 갖는다. 사업 탄력. 조선비즈 그 오늘 뉴스인데요. 그동안에 한 8천억 원이 미납이 돼 있었는데 이거 갖겠다. 그리고 막 진짜 그 성공하면은 우리 그 공동 개발이니까 인도네시아도 그 KF-21 그 전투기를 자기네들 무기로 그 쓸 요량으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도에 국산 전투기 개발을 그 천명한 이후로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2026년에 개발 완료 그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개를 하고요. 지금 2호기 이렇게 이륙하는 장면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년이 되도록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드론 강국 튀르키예가 일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 첫 비행 성공. 거기다 무인 전투기예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 전투기 개발한다고 띄우고 막 그랬는데 튀르키예는 그동안에 뭐 했냐. 아니 무인 전투기까지 이렇게 그 미래 전투기 모양으로 이거를 시험해서 성공을 했다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드론도 많이 개발을 했다는데 덩달아서 이 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속 활약 중인 바이락타르 무인 공격기도 튀르키예가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중이다. 두 종류의 그 중에 한 가지 종류의 어떤 그림을 하나 또 덩달아서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가미가제 드론 자살 폭탄 테러가 아니고 이게 뭐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가서 들이받는 거죠. 뭐 저는 무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튀르키예가 무인 드론으로 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튀르키예가 개발한 거. 우리만 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야. 딴 나라도 그렇게 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 거물급 사망 비극적. 데일리 비스트 앨리스 퀸의 보도 내용인데 러시아에서 유명한 국방부를 위해 군함과 잠수함을 생산하는 조선소 수장이 66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다. 그런데 타스 통신은 사망만 결과만 밝혔지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 원인은 모르겠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어떤 유력자들이 자연사하는 그런 사건들이 러시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과연 자연사냐. 사망 원인을 모른다. 뭐 어디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서방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러시아도 뭐 잠수 2차 대전에 뭐 잠수함 뭐 이런 등등 하면은 뭐 독일 기술자를 데려다 썼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름대로 군사 산업력은 있는 나라겠죠. 중국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더 깊은 유대를 시사한다. AP 오늘 뉴스인데요. 왕 부장이죠. 왕이 부장이 뭐 러시아와 깊은 유대를 하는데 시사했지만 결국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왜 왕따 시키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국제 무슨 전략 심포지움에서 왕이 부장이 모두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미소 냉전에서 이미 중국은 승리한 역사이고 미중 신냉전은 사실 냉전이 아니라 열전이다. 이 말에 동의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대리전쟁으로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술로 해석된다. EDT 그러니까 이제 편집자 주니까 이제 제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관련 뉴스로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는 왕따를 그러니까 이제 왕따라는 게 이제 AI가 번역을 하더라도 우리말식으로 어떻게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지 왕따라고 그러니까 중국을 왜 지금 왕따 시키려고 미국이 왜 이렇게 난리 브루스를 치느냐 왕이 부장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은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말은 항상 점잖게 합니다. 중국 애들이 행동은 사실은 지들도 세계 패권을 갖고 싶다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죠. 일본인은 모방은 가능하지만 창조성이 없다라며 면박계나 당해본 그 근본 이유는 뭐냐. 근본 원인은 혼다 6개월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쓴 내용을
환동사라는 데서 발췌 편집을 한 내용인데 제목만 주로 가져왔습니다. 일본인에게 창조성 없다의 배경. 일본의 특허 제도가 생긴 게 1885년인데 메이지 18년에 생겼다는 거예요. 일본은 영국에 250년 뒤졌고 그 다음에 일본보다 미국은 100년이 빨랐다. 미국의 대단한 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1787년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제1장 8절에 과학과 유익한 예술을 진흥하기 때문에 저작권에서 그걸 보호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는 권한을 헌법에서 보장을 하니까 그렇게 창의성들이 나서 내가 했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권 뭐 이런 게 뭐 일본보다 너무 늦게 생겼으니까 그거 훔쳐다가 그 흉내내서 만들어도 뭐 어떤 그 대항할 길이 없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기술을 빼가도 뺏어가도 할 말을 없고 망한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뭐 MS 자체도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사실은 뭐 자본 투자된 게 없잖아요. 소프트웨어인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뭐 이런 게 다 그 미국의 그 제도 때문에 특혜를 본 거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미국의 제도 속에서 그렇게 크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받고 미국의 특허 제도가 마련된 것은 179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90년은 우리나라 2조 중기 좀 넘어서는 그 정도 수준뿐인 우리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완전 옛날로 생각하는데 잠깐 서구는 이렇게 벌써 세상이 산업화 시대에서 그렇게 이 변하고 있었던 거죠. 은둔의 나라 조선, 네. 그리고 또 대원군은 폐쇄 정책도 했고 그래도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 저보다 앞선 선대들의 고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제적 지위에 저하는 낮은 성장률과 앵화 약세에 따른 일본 쪽에서도 그 특허권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왜 일본이 언제 좀 그러냐 그래서 요즘에 뭐 일본에 관광객이 많이 온 거에 대해서 뭐 기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일본이 싸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은 가난이라고 모르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엔화가 가치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게 느낌으로 못 느낀다 이거죠. 왜냐 뭐 정부에서 그런 얘기 많이 안 하고 하는데 이 동양경제 온라인한 데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일본 스스로를 자아 비판하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일본이 어려운 곳으로 외국인 여행이 급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반대 현상은 일본이 잘 나갈 때 1980년에서 1990년 한 20년 동안 잘 나갔을 때는 미국이 일본인들이 전 세계에 여행을 다녔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뒤따라서 다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뒤따라서 다녔는데 중국이 유럽에 가면은 너무 시끄럽게 하고 한국인도 너무 시끄럽게 여행을 하고 일본인들은 조용히 여행을 하고 그랬다는 수준 차이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도 한국 대만의 GNP 추이를 GDP 보면은 어쨌든 지금 2020년에 와서 지금 대만이 일본을 따라 마시고 있다. 한국이 올해 조금 내려갔지만 사실 일본을 내년에는 뭐 능가할 거 아닌가. 일본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해서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런 얘기거든요. 일본이 지금 스스로들 말하자면은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뉴스 보도들을 내고 있습니다. 일장기 반도체 라피디스 승산 주회 지연의 참상에서 도전 마지막 기회다. 경제 저널리스트
나카시 니시 스스마하고 IT 미디어 건노 다이치라는 사람의 어떤 그 공동 그 기고 내용인 것 같은데요. IT 메디어 비즈니스라는 온라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라피디스가 일본 반도체의 부흥을 위해서 새로 그 여러 그 재벌들이 돈을 출연해 가지고 만든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을 주로 소개하면은 정보 자민당의 위기감, 올 재팬으로 지연을 조금 충당하고 있는데 강한 기업과 연계를 해서 그 다음에 중국에 맞서는 미국이 현재 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기업들하고 제휴를 해서 일본이 다시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서야 된다 하는 논지로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유사도 의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TSMC의 뒤를 막지 않는다. 그런 정책으로 가는 거고, 현재 그 구마모토 현에 그 TSMC가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되어 있는 거 어저께 좀 추가 그 소개를 했었고요. 일본 측에서는 사회간접 자본을 더 투자하는 거로. 근데 그 TSMC가 독일까지 이 반도체 공장을 그 질라고 그 장소를 물색 중이다 하는 그 뉴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열쇠를 쥔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번에 망하면은 우리 일본은 더 이상 안 낸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꼭 성공해야 된다. 라피디스가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 의지의 그 어떤 그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들이 상당히 길게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댓글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봐서는. 근데 그 제 1순위 나와 있던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 일본은 미세화보다는 수직 배선에 따른 고밀도 회로로 승부해야 된다. 수직 배선이 사실 뭔지 모르겠고, 고밀도 회로도 뭐 말은 읽더라도 개념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런 수준이니까, 어쨌든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이 분야의 반도체의 나름대로 전문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뉴스의 그 댓글 다는 수준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새끼들이라고 얘기할 정도지만, 항상 뭐 이런 국가를 아끼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런 댓글이 아니고, 여야 대립에 대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아작을 내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 프로파간다 같은 그 저급 수준의 그런 댓글 부대만, 여야가 다 같이 그런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또 뭐 중국 댓글 부대가 있고, 북한에서도 그 댓글 부대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확인되지 않는 그런 가짜 뉴스인지 어떤지 그건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건 SNS가 활달하면서 그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 돌아가는데, 일본의 그 댓글 내용을 보니까 뭐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거는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보다 GDP가 뭐 넘어섰다 하더라도 잘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일본 국민의 수준을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그 연결해서 중국 외교부장 일본과 관계 개선 의지 성의를 가지고 대하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 무슨 중국에서 그 베이징에서 국제 전략 심포지움으로 해서 일본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건데, 50주년 고비로 해가지고 장관 일본과 개선하자 뭐 이런 이 구두선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이 서구 언론 뉴스에서도 러시아 관계 문제로 보도를 했고, 또 일본은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 한국 쪽에서는 한국에 관련된 뭐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연합뉴스에서 그 딱 한 군데만 검색이 돼요. 연합뉴스. 중국, 러시아와 협력 심화하고 중미 관계 정상으로 되돌릴 것. 요거는 이제 서구 뉴스에 나오는 거하고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에 관한 뉴스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보면서 딱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한국 얘기는 낄 자리가 없네. 왕이 외교부장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은 변수가 아니다 이게요. 왜냐? 중국 입장에서는 그나물에 그 밥이고 한국은 뭐 그런 거야. 그냥 뻔한 상수로 보는 수준인 게 한국의 현재의 위상인 거 아니냐. 이 그 국제전략 심포지움에 남북한 얘기는 거의 나온 게 없이 지금 느껴져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남북한 문제는 자기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만 문제 얘기 나오면은 일본이 끼어지는 거고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뭐 그런 거 지금 그거 지금 1순위 아니야. 우리 그 자꾸 그 뭐 한국 윤 대통령이 뭐 무슨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뭐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 하고 있어. 지금 뭐 우리도 우리 발등에 미국하고 관계 발등이 떨어진 게 막 좀 힘들어. 그래도 한번 그 외교부장하고 우리나라 외교부장 외무장관하고 또 뭐 화상회의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 국제 전략 심포지움에 한국의 문제는 거론된 게 없다. 이게 현재 한국의 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종속 변수 정도 수준밖에 안 된 그런 거냐. 냉정하게 우리나라의 그 국제 외교적인 수준을 우리가 냉철하게 봐가지고 여야가 우리나라 위상이 격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하도록 여야가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내 뉴스를 보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걸 느끼면서 또 국민의 그 수준이 또 할 맛이까지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뭐 어떤 한계를 느끼는 중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수준이 또 내년에는 조금 더 그 높아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25일자 스르프 타임즈 매우 길게 얘기가 돼버렸네요. 여기까지 만약 보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1.5배속을 보셨을 거고 또는 필요하시다면 건너뛰기를 하셨을 거로 믿으면서 40분까지 투자를 해줄 분들이 쉽게는 제 방송에 아직 별볼일 없는 그런 지명도라기보다도 그런 거니까 전문 무슨 뭐 아직 그런 체제도 아니고 하니까요. 제 나름대로 위안을 하면서 그러나 어떤 그 역사 기록으로서 좀 남기고 싶은 욕심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